자, 봅시다. 우리 교재 어딜 피시냐면요. 전세권 파트인데 6장이에요. 303조부터 14쪽에 전세권은 법조문 한번 읽어보는 것만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내가 전세권은 그냥 한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전세권이나 물권은 첫째 토지에도 가능하고 건물에도 가능하고 토지 건물에 모두 가능한 것이 전세권이다. 건물 전세, 토지 전세부터 가능해요. 또 전세권은 물권 8가지 중에서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8가지 문 중에서 관습의 역량을 가장 많이 받은 물권이다 그래요. 이 관습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십 년 살아온 그 관례 역량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전세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세권이나 물권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법을 받아들인 독일이나 일본도 전세권의 물건은 없어요. 이미 우리가 그 순조 때 노비 해방이 되면서 100만 명의 노비들이 해방되면서 일반인으로 나오는데 집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방이고 문간방이건 얻는 거예요. 얻으면서 따로따로 그때만 해도 이렇게 따로따로 우리가 월급쟁이 생활하는 데가 아니니까 따로따로 월세를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에 그 목돈을 주고 지금 쌀 몇 가마 주고, 이 다음에 이자 대신 이거 하기로 하자. 이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따로 돈을 주지 않는 게. 그래서 미국이라서 이런 애들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해가 안 돼. 전세금이 뭐라는 거 이해가 안 돼. 다 걔들 월세 차임 월세를 내는 임대지 전세금이 한 푼 주는 거 없잖아요. 그런 생활을 해본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관세금이 가장 많이 받은 물건이다. 세 번째 전세권은요,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용익물건이에요. 기본적으로 남이가 빌려서 계약기간 동안 내 것의 남의 부동산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예요, 결국은. 그런데 동시에 용익물건이며 전세권은 담보물건이죠. 그런데 담보자가 들어가면 빌려준 돈 반수단이 담보예요. 담보 그러면 돈 빌리는 수단. 이 담보 성격을 겸유하고 있어요. 왜 겸유하고 있냐? 전세금은 비교적 목돈이야, 목돈. 내가 목돈을 누구한테, 건물주인한테, 땅주인한테 빌려주는 목돈을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는 거야. 그 대신 사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자와 상계되는 거죠. 근데 계약이 끝나는데 전세 안 빼주면 빌려준 돈을 안 돌려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돈 받으러 가는 수단으로 이 전세권자한테는 인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다음에 배우면 전세금을 반환치 않으면 이 전세권자한테는 이 다음에 돈 빌려준 이 저당권자 갖고 있는 권리를 다 갖고 있어요. 저당은 똑같아요, 이제. 이 두 가지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 이렇게. 물론, 주가 되는 건 이거고, 여기 딸려있는 건 종된 권리예요. 이게 주가 되는 거고, 전세금은 딸려있는 종된 거예요. 그런데, 전세권은 시험 문제가 303부터 319조까지 법조 17개가 있는데, 이 법조 모두 살아있는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두 문제 나와도 생각하셔야 돼. 2년마다 두 문제, 1년은 한 문제. 그 다음엔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병가로 나와요. 근데 두 문제 나올 때는 한 문제는 법조문 문제예요. 법조문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렇게요.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만 전세권에서 한 문제가 나오든 두 문제가 나오든 해마다 빠지지 않는 것은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전세권 설정자가 제가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를 설정자라 부르고, 남의 거에 걸리는 사람 권자라 불러요. 전세권자랑 분쟁이 벌어지는 것은 계약 기간 동안에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거기서 분쟁 벌어질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 때문에. 전세 빼주느냐, 못 빼주느냐, 왜 안 빼주느냐. 또 전세권자가 설정 망해갖고요, 경매당한대요. 그 내 전세금 경락되면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또는 올려달라, 전세금. 주변에서 오르지 않았냐, 증액해달라, 못 올려준다. 이 돈에 쌈나. 그래서 전세권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이 문제야. 이게 핵심이에요. 왜? 분쟁이 벌어져야지 소송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소송이 들어오면 판례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사용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분쟁이 없으니까. 여기가 핵심인데, 그럼 과연 우리가 전세권 전에 부르는데, 이 전세권의 성립이란 걸 봐요. 어떤 데 전세권이 성립하는 거, 아무거나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첫째, 쌍방 누구라 불러요? 건물주인과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 설정자. 이 건물주 땅주인이죠.
남의 빌려 쓰는 사람 전세 건자라 불러요. 건자 사이에 전세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지, 합의. 계약이 있어야 되고, 몇 년간 빌려주기로 하자, 전세금 얼마 하기로 하자, 어떤 목적을 어떻게 쓰기로 하자, 계약을 맺고, 플러스, 그런 다음에 반드시 모든 전세건에는 전세금이 있어야 돼, 전세금. 이 전세금이 수수돼야 되고, 전세금은 전세가 있을 수 없어요. 플러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전세 등기 놔야 돼, 등기. 이 토지건물 등기부에 전세금 설정 등기. 이 등기가 나야지만이 전세건이에요. 세 가지 모두 갖춰야지 전세건이에요. 셋 중에 하나라도 구비가 안 되면 전세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때 잘 봐보세요. 전세계약 맺었어요. 쌍방간에 언제가 쓰기로 하고 얼마 주기로 하고 어떻게 하기로 다 계약 맺었어요. 전세계약 맺고 플러스 전세금 지급했어요. 수수했어요. 수수했지만 그 수수해서 그 목적물 명도 받아서 전세권 현재 쓰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 토지건물 등기 어디에도 전세권 등기는 내지 못했어요. 등기는 못 냈어요. 여기까지만 돼 있는 거. 여기까지 돼 있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미등기 전세라 불러요. 분명 계약서에 전세계약서 썼어요. 전세금 지급했어요. 등기를 못 냈어요. 이 미등기 전세는 우리가 사회생활 때 우리가 부동산 한 번씩 하면 전세 월세로 됐는데 전세도 또 그러셨어요. 전세계약서 썼어요, 분명히. 등기 못 냈어요. 이 미등기 전세는 다른 말로 관행상, 사회생활 때 관행상 우리가 너 전세금 얼마야? 올려달라는데 전세금? 관행상 전세라 부른 미등기 전세는 우리 민법에서는 전세권이 아니라 이거는 임대차예요. 임대차로 취급되는 것이지 아무리 계약서 전세계약 썼더라도 전세권 등기 내지 못했다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 부르는 거예요? 다 임대차라 부르는 거, 법학에서는요. 만약에 등기가 안 나도 그게 전세권이라고 하면요. 등기 안 해도 전세권이라고 하면 확정일자리 절신고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물건 전세권은요. 당연히 경매신청권, 우선면제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등기를 못 냈기 때문에 믿은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라면요. 빨리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해놔야지 그나마 주택임대차법보다 보호를 받는 것이지 등기도 안 나면 전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확정일자나 그런 거 전입신고한테 같이 놓지 않으면 임대차법보다 정 못 받잖아요. 오히려 전세권이 돼버리면 주거에도 전세금이 냈다면요. 확정일자 필요 없어요. 전신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전세기도 안 해놓은 사람이 그 조치도 안 채우면 전세권 물건이 돼서 보호받지도 못하고 주택임대보호법에 특별 보호받지 못하고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 풀 때 전세권 이 말 쓰는 순간 이미 등기 난 것만 전세권이라 부르는 거야. 등기가 안 난 미등기세는 계약서에 전세를 썼더라도 우리 민법에서 뭐라 부르는 거다? 그건 임대차라 부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시 잡으셔야 돼. 전세 그만은 이게 난 거야 이미. 이게 안 나면 다 임대차야 민법에서는. 계약서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등기 안 내면 다 임대.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갖춰져야 성립이 되는 건데 전세권자가 전세계약 맺었어요. 전세금 지급했어요. 전세권 등기 냈어요. 그런데 아직 전세 목적물을 집주인으로부터 건물주인으로부터 전세권자 목적물을 인도받지는 못했어요. 그럼 목적 인도는 이 전세권에 성립력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목적물을 건물주인으로부터 명도 받아서 인도받아서 전세권에 인도받았냐 여러분 놀랄 필요 없다는 거야. 자 보세요. 전세계약 맺었어. 전세금 지급했어요. 목적 명도 받아서 현재 전세권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전세권 등기는 못 냈어요. 전세요? 전세가 아니에요. 법학에서는. 전세가 아니야. 임차야. 자, 전세계약 맺었어. 전세금 지급했어. 전세권 등기 냈어요. 등기 냈어. 근데 아직 이사 안 들어왔어요. 목적 명도 안 받았어요. 이 사람 전세권 성립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등기가 요건이지. 인도 여부는 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금 냈다면 성립한 거고 인도받아 사용하더라도 전세금 등기 못 내면 그건 임대차 전세권 아니잖아요. 인도 여부는 논할 필요 없는 거지. 성립 요건이 아니지 그건. 전세권 등기 낼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이거 빠진 전세권 등기는 없어요. 모든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이 얼마라는 거 반드시 기재돼야 돼요.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를요. 어떤 등기를 낼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항. 이거 빠진 등기를 안 내줘. 등기소에서 각하시켜서 들려. 그런 걸 우리 여러분들이 등기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꼭 기재되는 사항이에요. 필요적 사항. 전세금이 얼마라는 거. 이거 빠진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범위. 전하면 전부. 일부라면 방 하나만도 전세금 낼 수 있잖아요. 방 3개짜리 집에서 전부라 그러면 전부라 적어주는 거고, 일부라면 일부 이렇게 적어줘요. 일부. 방 하나만 등기 낼 수 있잖아요. 전세금 넣기. 그러니까 일부일 때 일부라 적어주고, 어디 일부라는 걸 건물 평면도가 있어. 간단히 그림을 도화지에서 그려야 돼요. 그래서 방 3개짜리 어디가 일부다. 빨간색 표시해줘야 돼요. 여기만. 일부일 땐 일부, 전부일 땐 전부. 이건 빠지면 안 돼. 나머지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고 뭐 등등은 다 임의적이라 불러요. 임의적이라는 것은 있어서 내가 등기부에 기재하면 기재해주는 거고, 등기관이. 기재 안 하면 안 해주는 거고, 나머지는. 이 두 가지는 빠지면 안 돼.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에요. 있어서 내가 기재하면 등기관이 그대로 다 기재해주고, 기재 안 하면 안 해줘도 관계없는 거. 이거 두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이 등기는 알지 전세권이다. 그런데 전세권에서 이 다음에 내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전세금 이야기예요. 이 전세금. 이게 다 대법원 판례예요. 법정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례가. 첫째, 제일 중요한 얘기가 모든 전세권에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된다. 즉 전세금은 전세일 수 없다. 이게 전세금이 모든 전세권 물건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하네요. 전세금이 지급이 안 되면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만약에 친한 친구 연특에 맺었어. 친한 친구가 쫄다 망해갖고요. 오갈 데도 없대요.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래. 야, 내가 마침 이러이러한 그 건물이 하나 남는 게 있으니까 그것이 주거용이든 뭐 하다못해 사무실이든 관계없어요. 뭐 주택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토지도 관계없어요. 내가 이 건물 내가 너한테 3년 더는 못하고 3년간 내가 전세 합의해주고 내 전세금도 내줄게. 그러니까 너 3년 쓰면서 이 장사하면서 여기서 이 상가 사무실이에요. 너 제기해. 이런 친구도 없죠, 사실은. 야, 나 돈 없다, 야. 너 전세금 안 줘도 좋아. 내가 이거 다 내줄게. 근데 전세금은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 다음에 네가 돈 벌면 주기로 하고 없으면 안 주기로 하자. 이걸 뭐라면요. 전세금 불지급 특약이 맺었어요. 지금 돈 없으니까 전세금은 이 다음에 찬찬히 주기로 하고 일단은 쓰기로 하자. 등기 내줬어요. 이 전세금 불지급 특약은 판례에 따르면 무효라는 거예요. 효력가 없어요. 이건 전세금 확립 안 돼요. 절대. 전세금을 지급하는 특약. 이건 무효인 특약이기 때문에 이런 특약이 있더라도 이 전세권을 성립할 수 없어요. 또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또 전세금은 반드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전세금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금전에 한한다. 이 금전만이 전세금이다. 금전만이. 그러면 금전이 아닌 전세금 될 수 없어요. 네 토지 빌려 쓰면서 너 전세계약 3년만 맺어줘. 응? 쌀 100 감아줄게. 쌀 100 감아준 거고 전세금 될 수 없어요. 꼭 금전만이 전세금이야. 이것이 뭐라는 단점이냐면요. 이것이 모든 임대차. 이 다음에 임대차는 이거 채권. 이건 물건이고 전세권은. 모든 임대차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차임이 있어야 돼, 차임. 이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있어야 돼, 차임이. 있어야 되는데, 차임은 유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유상이면 되지. 이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내가 토지건물 빌리는데 임대차를 빌렸어요. 기계 한 대 빌리는데 임대를 빌렸어요. 임대는 동사무나 다 가능한 거예요. 기계도 빌렸어 돈 내면 임대 준 거고, 부동산 빌려서 돈 내면 임대 준 건데, 유상이면 되지.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내가 토지를 200평 시골인데 이만 임대했어요. 옆집 사람한테. 그 대신 내가 돈 없으니까 쌀 2가마 줄게. 가을에. 쌀 2가마도 차임이 될 수 있어요. 난 쌀도 돈도 없으니까 네 거 빌려 쓰는 대신 내가 저기 1년에 10번 품앗이로 일해줄게. 품삯. 여번 일해줄게. 이것도 차임이에요. 대가만 주면 되는 거지. 임대 차임은 금도 일을 해주는 것도 차임이고 쌀을 해주는 것도 차임이고 다 차임이 될 수 있어요. 유상이면 되지. 금전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거는 임대차 차임은 근데 전세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요. 금전이 아니면 전세금이 될 수 없다. 그래요. 이렇게요. 근데 금전이면 금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현실로
판례 따르면 현실로 수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로 주고받아야지만이 전세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여기를 대뜸 들어갔냐면요. 이 다음에 여기에 모든 수업이 집중돼 여기 관련되는 거예요. 기본만 보는 거예요. 현실로 수수하지 않아도 기존 채권으로 가름해도 무방하다. 이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러니까 금전이면 되는 것이지 꼭 손에 손을 주고받아야 전세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내가 2년 전에 돈 1억 빌려줬잖냐? 넌 1억은 못 갖고 있지 않냐? 지금 2년이 지나도록. 그 빌려준 1억 원을 전세금을 해서 네 토지에 3년만 전세금 등기 내줘. 3년만. 내가 쓸게 토지. 등기 내줘 대신. 전세금 등기. 그 대신 3년 뒤에 빌려준 돈 갚어. 응? 그러게 하기로 하지. 그 2년 전에 빌려준 돈 2억 원을 전세금으로 대신하기로 하는 거 돼? 안 돼요? 된다는 거지. 뭐 손에 손을 주고받아야지 전세금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전세금은 여러분들께서 전세보증금 이렇게 부르잖아요. 전세보증금. 이 전세금은 당연히 보증금 역할도 한다. 물론 전세금을 지급하면 전세기간이 끝나는 날 돌려줄 조건으로 준 거예요. 빌려준 돈 목돈 빌려주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증금 역할도 한다. 사람들에서 뭐 맨날 그러세요. 야, 전세보증금이 얼마야? 전세금이 얼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세보증금이 얼마야? 야, 보증금이 한 1억 5천이 한다. 보증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증금이란 말 뜻이 뭐예요? 자, 보세요. 임대계약을 맺을 때, 상가건, 점포건, 사무실이건 뭐 임대계약 맺을 때는 보증금을 이해해요. 보증금 역할이 뭐예요? 보증 얼마에 월세 얼마다. 아, 보증금을 받아놔야지. 걔가 임의로 월세가 밀릴 때 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거죠. 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아, 전세권은 전세금 외에는 한 푼 더 주는 거 없잖아. 내가 이 건물주한테 밀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임대차에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임의로. 근데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아,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 한 푼 주는 게 없는데 나올 때까지 뭐 밀리고 자식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보증금이라 불러요? 전세금 보증금 역할도 한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이라는 불러도 돼요. 이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손해배상의 대비 역할을 하는 걸 보증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통 전세금 설정되면 전세 목적물을 전세금 사용한다고요. 사용하다가 불내서요. 지자를 불냈어요. 그 지금 수선비 수리비 2천 나오게 생겼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다 때려보셨어요. 문짝이건 뭐 다 때려보셨어요. 수선비 수리비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서 받아요? 달라면 안 주고 이 전세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명도해서 전세권 사용하다가 전세 잘못으로 그 목적을 멸실시거나 훼손시켰을 때 그 손해배상금을 공사비를 당연히 전세금에서 담보작용을 해서 역할해서 깔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전세금, 전세보증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보증금이라고 부르는 거 정확한 말 뜻은 손해배상금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전세권에서는요, 뭐가 있냐면요, 전세금, 이 전세금 증감, 여기까지 가르칠게요. 여기까지만.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의외로 처음 나와요. 증감 청구권. 앞으로 우리가 많이 들을 용어야. 전세금, 증감 청구권. 그러니까 증감이란 말은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법률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1번씩 한자 용어 아니면 줄임말이다. 줄임말. 꼭 4단어는 2단어로 줄여요. 4개짜리는 2 줄여요. 이게 증감이 뭐예요? 증액, 전세금 증액, 올려달라 증액, 감액 깎아달라. 올려달라 깎아달라. 아, 실정자, 건물주는 올려달라 그러고요. 전세권자는 깎아달라고요. 그 증액 감액을 증감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증감 청구권이 불러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남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거예요. 내 것이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물건을 배우는 전세권, 지상권, 취역권, 물건 설정, 등기 내는 거. 물건 설정하는 방법, 물건. 등기 내서 물건이 있고요. 그냥 임대차, 토지 건물 임대차. 임대차를 빌리는 채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보호법, 특별법에 따라 빌려 쓰는 방법이 있어요.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물건인 지상권, 전세권 빌려 쓰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토지점 임대차가 있고, 특별법을 적용받는 주택임대보호법, 상가보호법을 적용받아 빌려 쓰는 방법이 있고, 이 3가지가 있어요. 특별법, 일반 계약법상 임대차, 물건, 지상권, 전세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남의 부동산 물건인 전세권 지상을 빌리던
일반 토지금 임대차를 빌리든 특별법을 보호받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법 적용받아서 빌려 쓰다 보면 단기간이에요. 비교죠. 1년만 끝났으면 2년, 3년, 4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빌려 쓰다 보면요. 처음에 약정한 금액이 그게 전세금이든 임차보증금이든 월세든 차임이든 맨 처음에 계약 맺을 때 약정 금액이 3년, 4년 지나다 보면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 시세가 오르거나 시간 되면 올려달라, 깎아달라. 이거는 남의 부동산 빌렸으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의 지료 증강, 전세권의 전세금 증강, 임대차의 차임 증강, 주임법, 상가보법의 보증금 증감청 올려달라 1년 만에. 빌려 쓰는 건 다 있는 거예요. 증감청권이. 어디든. 예, 남의 부동산 빌려 쓰다 보면 있는데 누가 되는 걸리냐? 쌍방한테 있는 걸리지. 쌍방. 설정 전에 달라. 야, 주변 시세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 응? 올려달라. 전세권자는 깎아달라. 뭐 때문에? IMF 터졌어, IMF. 맨 처음에 계약 맺을 때는 이게 뭐 적당했는데 중간에 IMF 터지면서요. 나는 계약기간 3년 계약기간 내고 3년 계약 맺고 전세금 냈는데 1년 만에 IMF 터지는 바람에 주변에서 다 절반이야. 쫓아가서 건물 쫓아가서 감액해달라. 그 전에 IMF 터졌을 때 이거 많이 문제되죠. 세입자 집주인한테 감액해달라. 보증금 감액해달라. 안 되니까 뭐 소득난 난리 났어요. 감액해달라. 쌍바도 있는 권리야 이게. 쌍바도 있는 권리인데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다만 전세권에서는 증액제한 얘기해서 증액제한. 전세 등기는 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올려달라 깎아달라 얘기할 수 있지만 증액 제한 규정이 있다. 증액 제한 규정. 증액 제한이 뭐냐면요. 주변 시세 오르면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계약 썼더라도 3년 계약 맺더라도 계약 기간 중이라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계약 기간 끝나 재계약 할 때야 올려달라서 조건 안 맞으면 재계약 안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계약 기간 처음부터 3년 맺었는데도 그 계약 기간 중에도 올려달 수 있다는 거예요. 깎아달릴 수 있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IMF 때 집주인들이 뭐라 얘기했어요? 너 계약서 펴봐라. 계약서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는 깎아달라면 안 되지. 이 사람아 법은 그런 게 아니네. 계약 기간 정했더라도 이렇게 사정이 생겨버리면 사정 맞춰서 감액해달라. 또 계약 기간 동안 올려달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못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학에서는. 근데 어떻게 됐냐. 주변이 많이 바뀌었어. 몇몇 계약 맺을 때나. 그러면 1년에 1회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이라도. 1년에 1회 이상은 안 돼요. 그럼 올린 지 1년 내에는 또 다시 올려야 되는 얘기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1년에 1회까지만 가능한데 올릴 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 금지. 이게 5% 증액 제한이에요. 5%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전세금이 2억이라면 올려달라. 주변에서 올렸으니까 1,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1,000만 원. 5%. 5% 상승 금액은 금지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알려줬어요. 전세금 2억 중에서 갑자기 5천 돌려요. 5천. 25%. 2억 중에서 5천 돌려달래. 주변이 떨어졌으니까. 이 사람아 돌려주는데 세상에 법이 있는 거야. 어떻게 25%를 달라고 그러냐? 약간 끝나기 전에. 없어요. 이거는 감액 제한 규정은 없어요. 얼마에서 깎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2억 중에 1억 달라고 할 수도 있어. 감액 제한 규정은 없어요. 합의가 안 되면요. 이게 서로 분쟁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법원에 청구하면 돼. 판사님, 이래저래 감액 청구했는데 감액 안 해줍니다. 감액 하라는 판결 구합니다. 판결부터 연 이하로 이자 25% 부담하라는 판결 구합니다. 판사가 자 떨어졌네? 1억 감액해줘. 못 돌려주면요. 이거에 대한 이자는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다음에라도. 이게 안 돼. 법원에 청구하는 거 안 되면. 근데 500년 치가 안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배우지만 주택임대차도 배울 거예요.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법에서는 1년에 증액 제한이 5% 맞아요. 거기도 5%예요. 근데 상가법이라면 9%예요. 9%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즉 이게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 금액이. 전세 등기난 전세권은 1년 얼마까지는 증액할 수 없다? 5% 증액 금지. 이런 주택임대차 배우면 5%예요. 거기도. 근데 상가법은 상가는 9%까지 올릴 수 있어요. 9%. 이게 좀 숫자가 달라요. 근데 또 이 증액 제한 얼마에서 올리 못한다는 게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보면 전세 등기난 전세권, 주거용 건물이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인 주택임대차, 상가법을 정한 소액 상인들 이 세 군데만 증액 제한이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지상권의 질이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 주택도 상가도 아닌 일반 토지금 임대차에 1년에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면 없어요. 증액제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거 정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강조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 다음에는
중개사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증액 제한이 있는데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 거냐.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못한다면 없는 데는 어디냐. 이런 걸 알아야겠죠. 지금은 전세권은 5% 증액 제한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법조문 몇 개 볼게요. 법조문. 거기서 먼저 303조 봐보세요. 첫머리에 303조. 한번 읽어만 봐면 돼, 지금부터. 자, 이 1항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전세금은 안 빼주면 저당권자처럼 우선 변제가 있다는 얘기가 전세 목적은 경매 집어넣을 수 있고 경매하면 저당권 순위 비교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권리가 다 있는 거죠. 사용 수익할 권리도 있지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의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죠. 사용선 용익적 권리도 있지만 이 권리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요. 이 다음에 자세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나머지 얘기는 아직 보지 마시고 거기 309조 봐보세요. 309조. 309조에 보면요.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 전세권자 누구예요? 건물 주인이에요? 남의 건물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빌려 쓰는 사람. 건물주는 설정자라 불렀잖아요. 전세권 설정자는 건물주인. 전세권은 남의 거 빌려 쓰는 사람. 그렇죠. 이거 헷갈려요, 사실은. 이것도. 한 소유자를 설정자라 부르는 거야. 소유자를. 반대로 생각하기도 쉬워요, 어떤 때는. 그래서 남의 부담 필요는 전세권자의 유지수선 의무. 그러면 내가 전세 등기 내고 2년 계약 맺고 전세 목적을 쓰고 있는데 장마 때 비가 줄줄 새네. 방수 처리가 안 돼갖고요. 또는 보일러가 맨날 낡아서 고장이 나요. 수선 수리 요할 일이 생겼어요. 수선 수리 유지 관리는 누가 하라는 거예요? 전세권자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는 것이지. 설정자들이 건물 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물건인 지상권 물건인 전세권에서는 수선 수리 유지 관리비는 전세권자가 지상권 스스로 부담하는 거야. 건물 주인이 부담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라 하는지 이다음에 가면 채권 임대차에서는 수선 수리 유지 임대인이 하는 거야. 임대인이 그 모든 비용을 달라 얘기해요. 이거 필요비라 불러요. 어떤 목적의 필요비? 물건에서는 전세권자 지상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지 설정자들이 부담해주는 게 아니다. 근데 임대차로 가면 수선 수리 유지 관리는 임대인이 해주는 거지 건물주가 해주는 거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다. 달라 얘기. 물건 채권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중개사무소에서 악용하냐면 악용하는 말이야. 전세에서는요. 장판비 도배비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안 해줍니다. 전세에서는 장판 도배비는 전세권자가 하는 것이고 장판비 도배비라는 게 수선 유지 관리비 이런 거예요. 월세는 장판비 도배비를 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 도배비 장판비가 이제 수선 수리 유지 필요비라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입니까? 전세는 수선 수리비가 보일러 고장나거나 수선 수리비 같은 건 다 전세권자 부담하고 월세는 임대인이 집주인이 부담해 준다. 장판비, 도배비 이런 걸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는 미등기 전세는 전세 등기 하나 미등기 전세 다 뭐예요? 임대차잖아요. 근데 전세 계약 맺었지만 나 전세 등기 내지 못했던 나 전세권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장판, 도배 모든 거 다 누가 해줘야 돼? 집주인이 해줘야지. 난 전세만 전세권이 아니야. 우리가 말하는 전세권은 등기 난 걸 얘기하는 거지. 등기 안 나면 다 뭐라 그랬어, 제가? 임대차로 한다 그랬죠. 그냥 중개사들이 악용하는 거야, 그 말을.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또 당연시해. 이게 이제 눈 띈 장님은 그렇게 되는 거야. 모르니까 남들이 말하는 대로 아는 거지, 내가. 근데, 등기 난 사람이 전세권이 등기 안 나면 다 임대차네. 미등기 전에는 등기 못 냈다면 다 장판이고 도배건 수선수리 다 임대인이, 집주인이 해주는 거잖아요. 등기 났다면 내가 하는 거지만. 그렇죠? 그 말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말이지, 그 말이. 제가 하려는 얘기 아시겠죠? 네, 여기. 그 다음에, 다른 얘기는 아직 필요 없고요. 312조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그거 보세요. 전세 존속기간은 10년 넘지 못한다. 아까 보세요. 지상권은 남의 땅 필요한 지상권. 최장기간의 지상권이 몇 년이었습니까? 지상권. 최장기는 없었죠. 영구무한도 괜찮다. 제한이 없었죠. 최단기는 제한이 있었죠. 아무리 짧게 정해도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은 보장해줘라.
최장기는 없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제가 지역권은 안 됐죠, 최장기, 장기. 근데 지역권은 남의 땅 쓰는 권리, 이 지역권이요. 내 땅에서 남의 땅 쓰는 권리, 지역권은 최장기도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대요. 없다. 몇 년 초과하지 못한다는 법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영구 무한이어도 좋다. 최단기간도 보장이 없어요. 그 대신. 그러니까 지역권은 최장 몇 년 초과할 수 없단 말도 없고 최단기 몇 년 보장해주란 말도 없고 최장기도 최단기도 아무것도 이건 없어요. 아무것도 제한이. 근데 전기한 전세권은 잘 봐보세요. 전세권은 다시 전세가 나눠져요. 건물 전세가 있고 건물 전세권이 있고 토지 전세권 할 수 있다. 토지 전세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조문에 건물 전세는 아무리 짧게 정해도 1년 미만일 때 1년을 보장해줘야 돼. 미만 6개월 그래도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전세 등기한 건물 전세권은 계약서 3개월, 6개월에도 무조건 1년 쓸 수 있어요. 1년 최단기간. 그런데 토지는 최단기도 없어요. 토지 등기 내에서 전세권 등기 3개월이면 3개월만 끝나고 6개월, 6개월만 끝나는 거지. 토지 전세는 최단기 보장이 없어요. 건물 전세권만 최단기 보장이 있어요. 2년 아니에요. 그 2년은 주택, 주거용 건물 이 다음에 그건 최단 2년이지만 등기난 건물 전세권은 1년만 보장해주면 돼요. 1년 미만일 때 1년 연장하고요. 토지는 그것도 없어요. 근데 최장은 토지 건물이건 다 똑같아요. 토지 건물이건 최장기는 10년을 추가할 수 없어요. 최장 10년 제한이 있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법조문에 최단기간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짧을 땐 연장하는 거야. 이거보다 짧게 하면 1년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최장 10년 초과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린 계약 맺으면 15년 등기 내었어요. 15년. 예를 들면 2010년에 어느 건물 전세권 등기 내면서 2025년까지 내버렸어. 거기다 아직 등기부 기재했어요. 10년까지인데 10년 초과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요? 법을 배울 때 몇 년 초과하지 말아라라는 규정이 몇 군데 나와요. 근데 그 초과하는 기간을 계약 맺어버리면 무효가 아니에요. 그 기간을 무조건 단축하는 거예요, 무조건. 뭔지 아십니까? 주택임대차에서 2년, 최단기 2년 보장해서 주거용 건물 2년. 근데 1년 계약 맺었어요. 그럼 그 최단기간보다 미치지 못한 무조건 그 기간 연장하는 거, 2년 연장하는 거죠. 최장기를 초과해버리면 최장기를 단축시켜버리는 거예요. 15년 그러면 10년을 무조건 단축하는 거예요. 그게 무효란 얘기가 아니라. 근데 요즘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생각보다. 요즘 전세권 등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주거용 건물은 주택임대보호법을 정박하기 때문에 굳이 뭐 집주인도 세입자도 돈 전세 등기 매달 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돈도 들고 오니까 확정일자하고 전신고하면 비슷해거든. 근데 주거용 건물은 전세권 등기가 안 돼, 지금도. 주택임대보호법은 특별법이 있으니까 확정일자 받아오면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점포, 상가 이런 데는 전세권 등기 많이 일어나요, 요즘요. 자, 보세요. 내가 큰 햄버거 하는 맥도날드 이런 점을 하는 사람이야. 건물을 신축했어. 1층이 딱 좋을 것 같아. 건축주랑 이해관계 맞아 떨어진다고, 이게 전세권이. 근데 이 전세권, 건축도 공사비 같은 것 때문에 분양을 좀 해야 되는데, 분양이 잘 안 되기도 하잖아.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래, 1층에 나는 월세를 못 내고,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월세를 못 내고, 전세금 10억에, 내가 여기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10억에 전세금 내고 합시다. 월세 넣고 전세금으로. 그러면 그 돈 받아서 공사비 준다는 또 있잖아요. 분양은 안 했지만 10억. 또 나는 돈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월세 낼 필요 없잖아요. 은행금리도 몇 푼 안 되는데 지금 은행에 집어넣어봤자. 그러면 근데 전세금 내달라고 그런다고. 그 목돈을 전세금 이렇게 안 낼 수 없죠. 그 주택 아니잖아요. 주택임대보호법 정부할 수가 없고 특별법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상가보호 이런 배보면 상가 점포도 보증금액이 얼마 이상 초과하는 사람은 그 법을 보호받지 못해요. 소액 상인들만 상가보호 정받는 거예요. 특별법 보호받지 못하면 특별히 보호받는 게 없잖아요. 등기 안 내면 큰일 나지. 등기 낸다고요. 근데 15년 내서 15년. 그러면 10년을 단축하는 거예요. 무조건. 요즘 전등기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분쟁이 어디냐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해관계 클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저기 서초동 가면.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날 내가 법원에 있었어요. 내가 2달 근무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법원 근무했어요. 근데 거기 여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많이 가요. 거기를 그 전에. 바로 법원 옆이거든요. 삼풍백화점이거든요. 그 여직원, 그 법원에 근무한 여직원 3명 그때 됐어요.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나는 그런 데 가지도 않았지만 여직원들이 뭐 백화점 가서 그렇게 잘 점심을 뭐 이상을 먹으면 뭐 스파게티 뭐 이런 거 3명이 그때 점심시간 지난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아주 상세해가지고 백화점 맞은편에 맥도널드라고 이 큰 햄버거 가게 2층짜리가 있어요. 건물이. 이제 거기가 이제 전세 금액을 낸 거야. 굉장히 비싼 지역이에요. 계약이 10몇 년 낸 거야. 20년 낸 거야. 근데 건물이 팔렸어. 팔리면 전세가 돌리면 새로운 건물주가 승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건물이 똑똑한 사람이야. 딱 등록 봤더니 계약기간부터 10년이 넘었거든, 지금. 근데 걔들은 계약기간 20년을 해놓고 등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넘은 거를, 근데 이제 전 건물주는요. 이거 뭐 어쨌든 내 건물이지만 전세금 외에는 받는 게 없잖아요. 돈은 필요하고. 근데 전세권이 20년 돼 있으니까 제값받기도 좀 힘들잖아. 어쨌든 그 건물 산 사람이 자기만 쓸 수는 없잖아. 자기 장사하고 싶다 그래서. 걔 남았으니까. 싸게 산 거야. 그래갖고 소송을 내버렸어요. 20년 넘는 거 10년 아니냐. 단축해달라. 법원이 맞다. 이건 단축해야 된다. 법에 있는 규정된 건 초과기간 그걸 단축하기 때문에 맥도날드 나가라. 그렇게 판결. 그래서 최장기 초과는 최단기로 단축하는 거예요. 최장 10년. 이거 말고도 이제 이 다음에 주택임대차 배우면요. 최단기간 2년. 상가보법 배우면 최단기간 1년 보장. 다 다르잖아, 지금. 최단기간, 최장기간이. 지금 이런 거 정리하는 게 아니. 이 다음에 전 우리가 공부를 여기저기 다 배우고 나면 내년 10월에 본다. 그러면 전 7, 8월 달쯤 되면 슬슬 하나씩 정리하는 거죠.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한번 최단기간 한번 볼까요? 최장기 한번 볼까요? 하루에 딱 정리를 해.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된다는 점은 배웠지만.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증감청구권, 주택 몇 프로였죠? 상가 몇 프로였죠? 전세등기가 몇 프로였죠? 몇 군데 있나요? 못 올린다는 금액이 어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이게 하나씩 이제 정리하는 거는 이 다음에 할 일이고. 지금은 뭐 어디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선생들이 한테 강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설히 나오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중간별로 얘기해요. 부분만 얘기해. 지금은 뭐 하는 단계나 구슬 만드는 단계거든. 이게 어떻게 목걸이가 만들어질 건지는 아직 몰라요. 구슬이 있어야지 뭘 구슬 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전세권 거 얘기만 해. 조금 개념만 가르쳐요. 여기 얘기만 해. 얘들이 다른 점이 차이점이 뭔지 몰라 아직은. 구슬이 다 만들어지면요. 근데 목걸이만 낄 때 그때는 이제 차이점. 임대차란 말과 전 차이점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된다. 처음에 이거 나오는데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임대 차임은 유상이면 된다. 한 전세는 꼭 금전이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 다음에 또 우리 민법 배울 때 꼭 금전이어야 되는 거, 돈이어야 되는 거,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세 군데 있어. 이 다음에 배우면 이건 꼭 돈이어야 되는 거. 돈이 아니면 절대 성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에 하나는 거, 금전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정리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지식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자유자재로 그거를 끌어다가 이제 정리도 하고 비교도 하고 하는데 처음 배우면서 같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야. D를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앞에 정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앞에를 배울 때 답답한 거야, 선생은. 이게 D까지 배우고 나면 이 앞에 할 얘기가 있어요. 이 앞부분이지만. 또 앞으로 알아야 돼 또 뒤에서 할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2바퀴쯤 돌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씩 이제 이렇게 맞게 알아듣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맞춰서 슬슬 그거를 공부를 해 들어가죠. 그러면 나중 가서는 여러분들 시험 보면 떨어진 분들 계셔요. 계시지만 그분들은 왜 떨어진 거냐? 실력으로 떨어지는 사람 아니에요. 공부 한 10개월 정도 이상하면 실수를 해서 시험장 가면 이 사람이 다 실수를 하는 거야. 벌벌 떠는 거야. 그래갖고 헷갈리는 거 갑자기. 남들이 다 수업시에 배우고 몇 번 강조했던 걸 내가 실수해서 못 맞춰 떨어지는 거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의 결론이 뭡니까? 중개사 공부는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과히 어려워. 하지만 시험 문제는 뻔해요. 시험에 나올 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중심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충분히 내가 맞출 수 있으면 몇 번 들은 얘기들 실수랑 맞추면 다 80 나오는데 시원한 속성이 그렇지 않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거 풀어라 그러면요. 정신 쑥 빠지지 그게 내가 제정신을 풉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제정신이 쑥 빠져나가고 막 급하게 풀어도 맞추려면요. 얼떨결에 맞추려면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구단 외울 때 알아요. 근데 그거 갑자기 77이나 맞히겠다. 49. 그건 쉬우니까. 86이 그러면 갑자기 빨리 대표해야 돼. 1초 만에 대표해야 되는 게임이야.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충분히 보게 되면 생각 안 해도 77이 49 나오잖아요. 개가의 속성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차금을 몇 번이건 되풀이 하다 보면 얼떨결에 나오는 거야, 이게.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몰라 틀리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주면 집에 가서 풀려면 다 붙어요, 시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인데 지금 그 존속기한 얘기 하다가 해서 그 312조 2 보세요.
전세금, 증감 청구권. 1년에 몇 프로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게 5%예요. 여기 5%란 말은 없잖아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5% 증액 금지. 1년에 5% 이상은 못 드려요. 전세금, 전세권. 자,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나머지 질문들은 아직은 무리고, 기본 볼 때는 여기까지 해주고, 다음 시간에 유치권, 저당권 같은 파트를 볼 거예요. 다음 주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유치권, 저당권, 그 다음에 계약법에서 법조문 좀 이렇게 볼 겁니다. 좀 어렵긴 하고 처음 듣는 용어는 많지만 조금 익숙해진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벌써 뭐 증감 청구권, 남의 부돌렸을 때는 증감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구나. 증감은 증액 감액이구나. 근데 얼마에서 증액을 못하는 규정들이 여기저기 있나 보다. 이런 얘기 들어봤고, 미등이 전세가 아니구나. 그건 임차라 부르는 건 민법에서는. 등이 난 것만 전세가 부르는 거구나. 지역권에 땅을 쓰기가 바로 지역권의 요역 승역지. 지상권이 이렇게 이런 게 지상권이구나. 근데 법정 지상권이 약정은 거의 사례가 없구나. 법정 지상권이 문제된다더라. 뭐 공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정정 땅이 총유구나. 민법에서 조합하는 합유구나. 공유는 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얘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자꾸 모이면 커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농담도 많이 하고 뭐 이야기 많이 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새로 들은 얘기 20개도 넘어요. 그런 용어들이 하루에 20개면요. 다른 과목 또 20개. 일주일은 100개씩 알아들어가면요. 이야, 이거 감당 못한다. 일주일에 100개씩 새로운 용어를 들어. 전세권 등기부 어디 가서 한 과목당 15개, 20개씩 들으면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두 달이면 얼마입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는 하루 한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일주일 공부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했다 한 번씩 확 늘어요. 그게 한 달이 쌓이면 달라지고 두 달 쌓이면 또 달라져요, 이렇게요. 참 그게 놀라운 거예요, 공부라는 건. 하루 내가 공부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일주일 공부 맨날 학원 안 빠졌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한 달 지나면 달라요. 참 그게 공부라는 그 매력이 눈덩이 불듯이 불기 시작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그맣지만, 우리 지금 눈덩이 굴리기 시작하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